6장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적인 예제들을 실습하며 실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카드 레이아웃을 만들고 로딩 UI를 만들어서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로딩 UI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사용자가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곧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특히 스켈레톤 UI의 경우 콘텐츠의 구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먼저 스피너 UI를 만들어 볼 텐데요. 스피너 UI는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 중이며 곧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주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카드 리스트 UI를 만들고 카드의 정보들이 담긴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까지 스피너 UI를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 UI를 만들기 전에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개발자 도구의 기기 툴바 전환 버튼을 눌러서 반응형으로 선택을 한 다음 화면을 줄여보면 이렇게 카드 UI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반응형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로딩 UI가 보여지면서 서서히 데이터가 로드되는 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과 같이 리셋 CSS와 스피너 UI CSS를 로드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마크업을 먼저 해볼 텐데요. 가장 크게 카드 리스트라는 URL 태그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고 스피너 UI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논인 스피너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를 배치를 합니다. li 태그 내부에는 a 태그가 있고 이 a 태그에는 이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웹피로 이미지를 바인딩 해줍니다. 그리고 새 창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타겟 블랭크 속성을 사용하고 노레퍼러 노오프너 속성 값을 사용해서 새 창으로 뜨더라도 브라우저에 정보를 넘겨주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픽처 태그를 사용해서 내부에서 웹피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JPG 이렇게 로드되도록 작성을 합니다. 각각 4개의 카드 UI를 마크업했으면 CSS 파일을 작성해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다양한 언어와 특수 문자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캐릭터셋 UTF-8을 선언하고 램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 브라우저 HTML의 기본 폰트 사이즈 속성을 16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을 보면 램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램 단위는 루트 EM이라고 해서 루트를 기준으로 배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 배율에 따라서 이 HTML 폰트 사이즈의 배율에 따라서 크기나 여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기만 해도 마치 돋보기로 확대 축소한 것처럼 가변적으로 디자인과 톤의 매너는 유지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트에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바디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은은한 하늘색 빛깔의 그라디언트를 배경으로 지정해줍니다. 카드 리스트가 가장 크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가장 큰 상위 레이아웃의 높이를 100vh 그러니까 전체 뷰포트의 높이만큼 설정하고 패딩 속성의 값을 0, 1렘으로 작성해서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때 좌우 일정한 여백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카드 클래스 선택자 요소에 플렉스 속성의 값으로 11 오토를 추가해서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를 각각 1로 하여 컨테이너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공간을 차지하거나 줄어들도록 하고 플렉스 베이시스를 오토로 하여 플렉스 아이템의 시작 크기의 값을 콘텐츠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합니다. 맥스 위드스를 22렘으로 지정하여 일정 크기 이상은 커지지 않도록 하고 마진 1렘 속성을 사용해서 카드들의 각각 사이의 여백을 지정합니다. 트랜스폼 속성과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스케일이 1로 바뀌는데요. 이 트랜지션 속성에 의해서 듀레이션 값을 할당해서 서서히 스케일이 커지면서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카드의 링크 태그를 선택해서 박스 섀도우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주고 카드의 픽처 태그를 선택해서 에스펙트 레이시오 1대1로 하여 썸네일 영역의 너비와 높이를 1대1 비율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넓이와 높이는 100%이지만 오브젝트 픽커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가 어떻든 정사각형인 1대1 비율 내부에 가득 차서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높이를 일정하게 최소 높이를 설정하고 패딩 속성으로 여백을 줍니다. 그리고 설명글은 두 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에 웹킷 박스 오리엔티를 버티컬로 하고 라인 클램프를 2로 하면 두 번째 라인 이상으로 넘치게 되면 말줄임 글씨를 나타나도록 설정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은 말줄임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넘치는 텍스트 영역을 가려달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하이트인 행간은 픽셀로도 지정을 할 수 있고 EM, 램 등등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위를 생략하고 이렇게 배율로 지정을 하게 되면 폰트 사이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배율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화면을 확인해 보면 그림자나 화면을 줄여보면 이렇게 두 줄 이상은 말줄임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줄이면 결국에는 화면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반응형 처리를 해주어야 카드가 태블릿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자연스러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해보면서 카드를 다시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해상도의 장치에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화면을 해상도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프린트 기기도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키오스크,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뷰포트 화면에 의해서도 특정 스타일을 수정하여 하나의 마크업 파일로 다양한 기기를 호환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반응형 코드를 적용하기에 앞서 가상 클래스 선택자 후보를 사용해 후보가 가능한 기기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후보가 가능한 기기에서는 트랜스폼을 사용해 트랜슬레이트 Y를 음수로 그러니까 위로 이동시키고 스케일을 약간 더 키워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A 태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박스 섀도우를 살짝 변경을 해줍니다. 실제로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약간 커지면서 그림자가 아래에 공간감을 주면서 떠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LI 태그에 마우스 오버하는 것을 가상으로 보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서 후보 상태를 적용해보면 스타일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쿼리 맥스 위드 1280픽셀을 사용해서 1280픽셀보다 작아졌을 때는 HTML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하여 기존 램으로 선언되어 있던 속성들이 약간씩 더 줄어들 거고 카드 각각의 램 단위를 주어서 카드도 약간씩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1024픽셀 이하에서는 카드 리스트의 플렉스 랩을 랩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개행이 될 테죠. 그리고 높이를 오토로 하고 카드의 기본 베이시스 넓이를 22램으로 지정을 하여 2열로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768픽셀 이하는 폰트 사이즈를 더 줄이고 카드 리스트도 아예 컬럼으로 바꾸어서 한 줄로 쭉 나열되도록 합니다. 1열로 아래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카드들이 붙지 않도록 인접 선택자를 사용해서 두 번째 요소부터 쭉 마진탑 속성을 부여합니다. 반응형 코드를 적용해봤는데요. 이제 화면을 줄여보면 1024픽셀 이하에서는 2열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768픽셀 이하에서는 한 줄로 나열되면서 카드 사이에 상단 여백을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너 UI를 작업하기 위해서 타일 디스플레이 논을 제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는데 카드를 기준으로 스피너가 각각 뜰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에서 조작을 할 것이고 넓이와 높이는 변수로 할당을 하고 마진 레프트와 마진 탑은 변수 값인 이 넓이와 높이에서 반을 나누어서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해서 각각 마진 레프트와 마진 탑을 사용한 중앙 배치 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마진 레프트, 마진 탑을 이용해서도 중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스피너라는 키프레임을 작성하고 로테이트를 0%에서 100%까지 360도로 계속 회전하도록 인피니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큐빅 베지어를 사용해서 약간 역동성 있게 원을 그리면서 돌도록 하고 보더 레디어스 50%를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화면을 확인해보면 지금 하나의 스피너만 역동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화면 중앙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 기준으로 각각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로딩 UI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이 무엇이 필요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함수명을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요소를 보여주도록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스피너를 가리는 함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초기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함수명을 작성하시면 그 내부를 구현하기에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돈 콘텐트 로디드가 완료되었을 때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5를 사용해서 유사별 객체인 카드 리스트,
카드를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배열로 만들고, 배열 메서드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그리고 인덱스를 각각 할당하면서 initSpinner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initSpinner 함수를 작성하는데 엘리먼트를 받아서 스피너라는 지금 HTML에 있는 이 도움을 선택을 해서 클론 노드를 합니다. 현재 HTML 상에서는 스피너를 디스플레이 노드로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클론 노드한 div 요소를 show 함수로 호출할 때 넘겨주어서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지정을 합니다. 동시에 그 스피너 요소를 엘리먼트, 그러니까 각 카드에 삽입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문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initSpinner가 4번 실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각각 이 쿼리 셀렉터로 스피너 엘리먼트를 클론 노드에서 복사본을 각 카드마다 삽입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tTimeout을 사용해서 딜레이 값이 1초죠. 지금 1000 곱하기 1로 표시하는 이유는 가독성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을 곱해서 1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여기서 딜레이를 곱하는데 0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setTimeout 1초. 그러니까 1초 뒤에 노출 중이던 요소를 hide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다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 요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히든 클래스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 히든 클래스는 CSS에서 오퍼시티 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약간 위쪽으로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든 클래스가 사라지면서 카드가 로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에 있던 히든 클래스가 사라지면서 약간 확대되어 있던 카드가 내려앉는 느낌으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VG를 활용한 로딩 UI를 나타낼 텐데요. 마크업은 그대로 사용하고 SVG 로딩으로 교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마크업은 스피너 UI와 동일하고 SVG 로더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놓은 상태인데 이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을 사용해서 원을 나타내고, 뷰박스는 50, 50이고 반지름과 위치를 25, 25, 20으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지름 40픽셀짜리 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CSS는 반응형까지 모두 동일하고, SVG 로더를 띄우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이번엔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중앙 배치를 하고, 그리고 SVG 로더에 SVG 태그를 넓이 높이 100%로 하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1.8초 동안 로테이트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360도로 계속 일관성 있는 가속도로 회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SVG 태그의 서클 태그는 배경을 비워두고 6픽셀짜리의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끝 처리를 라운드로 한 다음에 대시 어레이를 300으로 하고 300에서 0으로 계속 대시가 그려지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SVG 로딩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크게 변화 없이 동일합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논을 하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SVG로 로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서클들을 사용해서 애니메이트 태그를 사용해서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일으키는 SVG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를 일으킬 속성들을 작성하는데요. CX와 R, 그러니까 반지름과 서클의 엑스포지션을 from 20에서부터 80까지 원이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빨간 원도 80에서 140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0에서 15로 커지는 게 있고 15에서 0으로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모두 동일하게 0.5초 동안 일어나고, 칼크 모드는 플라인을 사용해서 큐빅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듯 좌표값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키타임스는 0에서 1, 그리고 리핏 카운트는 인데피니트로 인피니트 속성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SVG 로더 2로 바꿔주기만 하면 마치 SVG UI가 3D 효과를 내면서 회전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켈레톤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UI는 지금 나타나기 전에 콘텐츠의 예상 모습을 그대로 로딩으로 나타내어 어떤 콘텐츠가 나타날지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API로 다양한 뉴스 리스트나 썸네일이 있는 게시물들을 로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TML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스켈레톤 UI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앱솔루트로 띄워주고, 스켈레톤에 있는 이미지도 기존 픽처 태그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에스펙트 레이시오 1:1 비율을 만들어서 동일한 레이아웃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넓이 60%로 하여 적당히 타이틀 정도의 너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스크립션도
100%로 하여 가득 채워 높이를 적당히 주어 두 줄 정도 있다는 것을 예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회색 빛깔로 처리를 하는데 가상요소 선택자 비포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투명해서 하얀색으로 그라디언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작성하는데요. 1초 동안 계속 반복해서 X축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가상요소 선택자로 앱솔루트로 띄워놓은 이 100%짜리 상자,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있는 상자들을 스치면서 지나가도록 해서 마치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다시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성을 하는데 1.5초로 설정을 하고 스켈레톤 셀렉터를 잡아서 똑같이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썸네일에 적합한 로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무에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로딩 UI 기법을 실습했습니다. 반응형 카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스피너 UI, SVG 로딩, 그리고 스켈레톤 UI를 직접 구현하면서 각 기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로딩 UI들은 비동기 데이터 로딩 시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스켈레톤 UI는 로딩 중인 콘텐츠의 구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인내심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코드펜 사이트에서 다양한 UI들을 이렇게 찾아보며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피너들도 코드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로딩 UI를 만들어 보면서 사용자 중심의 웹 경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